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지금 얼뉴 아반떼가 굉장히 핫합니다. 이 차량을 이제 깡통 수동으로 뽑아서 인조가죽 시트만 추가하면 1,550만원대의 차량을 출고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옵션이 나쁘지 않고 철휠로 나오고, 사이드미러 자동 접이가 안 되지만 철휠은 중고나라 가자 그랬고, 사이드미러 접히는 거는 애프터마켓에서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1,500만원에 수동이지만 유럽에서는 수동차 2급에서 많이 타니까 완전 개꿀인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내 옵션이 많이 빠져있고 좀 밋밋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냥 굉장히 경제적인 목적으로 그냥 가성비를 생각하고 탄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정말 마진이 남지 않는 구성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인데요. 이런 옵션을 넣기 시작하면 최소한 아무리 적게 해도 2천만원대가 넘어가고요. 그런데 사실 요번 아반떼 진짜 시그니처는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인데요. 이거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모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최소 가격이 1,900만원이고, 여기다가 인포테인먼트 내비2의 통합 디스플레이 165만원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2,065만원이고요. 거기다가 이게 15인치니까 17인치로 하고 싶으면 50만원을 또 추가해야 되고, LED로 바꾸고 싶으면 익스테리어 디자인 70만원 추가해야 되고, 이런저런 옵션을 추가하다 보면 결국에 인스퍼레이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2,4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견적을 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1.6이고 120마력대 파워트레인인데 이거를 2,400만원 주고 사기는, 이 가격대로 살 수 있는, 혹은 이 차량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 가지면 좋을 만한 중고차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좀 여러 대가 있어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모델은 아반떼 AD 1.6 디젤입니다. 2016년 5월식이고요. 대략 4년 정도 됐고 키로수는 64,000km, 1년에 15,000km 정도 뛰었고요. 외관은 디자인 좋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 좋다고 생각해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자, 외판하고 뼈다고 문제 없습니다. 이 차는 1인 소유 차량이고요. 내차 피해는 보험 처리 내역은 1회 57만 9,230원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2019년 2월 21일날 57만 9,230원인데요. 부품이 7만원, 공임이 19만 8천원, 도장이 31만원, 전형적인 한판 도장한 수준의 사고입니다. 이건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고예요. 그리고 이 차는 엔카에서 진단을 한 번 더 했는데, 보시면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엔카에서까지 진단을 받았으면 그래도 일단은 좀 믿어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진짜 뼈다구 먹지 않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런 차는 사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기판을 보시면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들지만 시인성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런 계기판을 좋아해요. 요즘에 이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같은 게 인기가 있는데, 제가 예견을 해보자면 액정 방식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가다가 나중에는 다시 진짜 고급 차들은 다시 이런 아날로그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계도 진짜 고급 시계들은 다 아날로그잖아요. 아날로그는 고급스럽게 만들면 진짜 고급스러워요. 지금이야 막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같은 게 나오니까 이런 게 좀 낡아 보이지만, 이런 것도 고급스럽게 만들면 아날로그가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실제로 90년대 엘란트라에도 디지털 계기판이 있었고 90년대 포텐샤에도 디지털 계기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콩코드인가 이런 것들도 디지털 계기판이 좀 한동안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다 아날로그 계기판으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볼 땐 약간 그런 트렌드의 일종입니다. 진짜 비싼 차들은 아마 아날로그로 갈 겁니다. 고급스럽게 해서. 그러니까 아날로그 계기판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지금 보면 조금 낡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얘는 통풍 시트는 없네요. 내비게이션은 달려 있고요. 근데 이 차량의 장점은 뭐냐면 1.6 디젤인데 연비가 괴물일 겁니다. 제가 이제 엑센트 1.6 디젤을 탔었는데 결국 파워트레인이 거의 비슷할 텐데, 이런 거는 그냥 고속도로 올라가서 한 100km 정도로 정속 주행하면 연비가 한 25 정도는 가볍게 찍힙니다. 처음에 살 때는 이게 구형이고 실내가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도 연비가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정들여서 탈 수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연비가 진짜 좋으면 또 정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는 구입하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가격은 1,150만원으로 2,400만원대 아반떼에 비해서 반값입니다. 이거 구입하면 1,000만원이 남아요. 딜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딜러를 보시면 회원 가입일이 2000년, 20년 됐고요. 누적 판매량은 1,000대입니다. 위치는 이제 강서구 매매단지인데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강서구 쪽 매매단지가 일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좋아 보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차량을 보면은 저는 하나하나 들어가 보지 않아도 딱 보면 느낌이 오는데, 이 차는 진짜 무사고 차고 그냥 탁송으로 구입하셔도 되는 차입니다. 이 차는요.
아무 문제 없는 차일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 구매하시고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그건 안 되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차는 i30 PD 1.6 터보 스포츠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이 차는 1.6 가솔린이고요. 가격은 1,890만 원인데 우리가 2,400만 원짜리 아반떼를 산다고 치면 혹은 깡통에다 오토미션을 추가하면 대략 한 1,700 정도 가격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1,890만 원이니까요. 아반떼 깡통이랑 아반떼 풀업 한 중간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2018년 4월식이니까 출고된 지 한 2년 정도 됐고요. 키로수는 2만 킬로면 완전 그냥 새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겠습니다.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는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을 보시면 명의 변경 내역 없고 보험 처리 내역 전혀 없습니다. 이 차는 무사고 차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았는데 외부 패널 이상 없고요. 프레임 이상 없습니다. 이 차는 정말 무사고 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차는 이제 무사고 찰 거예요. 실내 디자인은 계기판은 이런 식으로 생긴 아날로그 계기판이고 얘는 이제 통풍 시트는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열선 시트랑 핸들 열선은 포함되어 있고요. 차주가 이제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매트도 이렇게 잘 깔아놨고 가죽 시트도 빨간색 벨트에 스티치가 되어 있어서 조금씩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해치백 방식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유럽 쪽에서는 해치백이 되게 인기가 있고 이런 소형이 해치백이면 메리트가 되게 많습니다. 이쪽 뒷좌석을 폴딩하면 짐이 굉장히 많이 실려요. 진짜 짐이 많이 실립니다. 거의 뭐 봉고차 수준으로 실립니다. 그리고 3스포크 휠로 되어 있어서 핸들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쁘게 생겼고요. 아반떼보다 훨씬 좋습니다. 공조기도 뭐 오토 공조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실내 디자인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2년 전에는 완전 최신 트렌드였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지금 아반떼 통합 디스플레이가 되게 멋있어 보이겠지만 그것도 한 2, 3년만 지나면 또 신형 나오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차의 장점은 뭐냐 하면요. 이 차는 제가 좀 추천을 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1.6 터보고 출력이 한 200마력 정도 됩니다. 아반떼랑은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엔진 미션이 전혀 다른 차입니다. 이 차는 200마력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 않으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무게 대비로 치면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현실적인 스포츠카 수준입니다. 너무 잘 나가서 문제라서 그러니까 나이대가 좀 어린 분이 이런 차량을 좀 구입하면 사고 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을까 염려가 될 정도로 고출력입니다. 이게 뭐 골프 GTI랑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얘는 정말 프라이드를 갖고 탈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아반떼랑 이제 차원이 다르고요. 제가 아반떼 2,400만 원 주고 안 사지만 이거 1.6 터보 1,900만 원 주고 살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고성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꼭 맞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얘는 이제 건식 DCT인데 뭐 내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뭐 봐야겠지만 그래도 현대자동차에서 양산차 순정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뭐 문제가 있으면 뭐 고치면 되고 현대차니까 뭐 고치는 게 그렇게 문제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저도 뭐 이 차량을 실제로 운행해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런 차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그냥 아반떼 2,400 주고 사니 저는 한 500만원 아끼면서 1.6 터보로 갈 것 같습니다. 출력은 뭐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보여드릴 차량은 LF 소나타 2.0 스마트입니다. 2015년 1월식이고 11만 킬로 뛰었고요. 5년 됐고 키로수는 11만 킬로니까 1년에 2만 킬로 정도 뛰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이상 없고요. 보험 이력 보시면 명의 변경 1회밖에 없으니까 1인 소유 차량이고요. 내차 피해는 54만 9천원, 부품 18만원, 공임 15만원, 도장 21만원, 아무것도 아닌 사고고요. 같은 날 2017년 8월 3일날 상대 차량은 68만 4천원, 부품은 15만원, 공임은 16만원, 도장은 36만원. 결국 이제 같은 날 같은 사고인데 서로 피해가 비슷비슷하고 양쪽 피해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이 사고는 진짜 별거 아닌 사고인 게 아주 100%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문제될 게 없고요. 이 차량도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을 해줬는데 외판 문제 없고 이제 뼈다구도 문제 없어서 이 차량은 정말 뼈다구 먹지 않은 차량으로 보입니다. 진짜 문제 없는 차량이고 디자인 아주 좋습니다. 이게 5년 됐으니까 구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연기관의 발전이 그러니까 10년 전 차나 지금 차나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거든요.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서 이게 5년 전 차지만 지금 나오는 아반떼랑 5년 전 차랑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2.0, 지금 나오는 아반떼는 1.6. 그러면 얘가 훨씬 더 쾌적합니다. 왜? 클래스는 살아있어요. 등급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차도 단정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실내 공간은 굉장히 넓고요. 약간 올드 패션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불과 5년 전에도 이 디자인은 완전 좋은 디자인이었고 지금 나오는 아반떼도
5년 세월 금방 갑니다. 5년만 있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부질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마디만 하겠는데 이 차가 11만 킬로니까 너무 많이 뛴 거 아니냐, 이런 차 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차량은 내구성이 한 50만 킬로에서 80만 킬로 뛰는 차량입니다. 왜? 이 차는 대한민국에서 택시로 쓰이는 차량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지 관리가 가장 편하고 내구성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11만 킬로면 아직 최소한 40만 킬로 더 뛸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고 가격은 1,100만 원으로 개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반떼 2,400만 원짜리의 절반 가격하고도 100만 원이 남는 가격이에요. 취등록세도 저렴하겠네요. 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차량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건 이 차를 사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차들, 이런 상태인 차들이 이 가격대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차량은 올뉴 투싼 2.0 이륜 모델입니다. 2016년 1월식이어서 한 4년 정도 됐고요. 키로수는 4만 킬로, 1년에 1만 킬로 정도 뛰었고, 배기량은 2.0 디젤입니다. 2.0 디젤에서 연비도 괜찮고 출력도 아반떼 1.6 가솔린이랑은 비교가 되진 않습니다. 얘는 고속도로에서 그래도 나름 날라다니고, 아반떼 1.6 가솔린은 솔직히 날라다니진 않습니다. 뭐 충분한 출력이지만 뭐 날라다닌다고 보긴 어렵고요. 이거는 그래도 뭐 나름 날라다니죠. 자, 성능 점검 기록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보험 이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 변경 1회 보험 처리 내역 38만 7,400원. 자세히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차는 뭐 문제될 건 없고요. 보험 처리 내역은 1인 소유 차량이고,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을 해줬는데 외부 패널 문제 없고 프레임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진짜 무사고 차량으로 보입니다. 이 차량은 진짜 무사고 차량으로 보이고, 가격은 1,750만 원입니다. 아반떼 깡통에 오토미션 추가한 가격이고요. 저라면 이거 삽니다. 이거 그리고 아반떼랑 아마 같은 차대일 텐데, 그래도 SUV라서 차고가 조금 높고 조금 더 그래도 고급져 보이고요. 실제로 가격도 아반떼보다는 조금 위죠. 얘가 실내 뭐 엄청 깨끗해 보입니다. 엄청 깨끗하고, 이렇게 1인 소유 차량은 사실상 새 차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고차는 중고차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신차를 뽑아도 신차 번호판 달면 달자마자 중고차입니다. 그게 1인 소유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그 차이인 겁니다. 결국은 1인 소유 차량은 약간 과장하면 신차라고 보셔도 됩니다. 1인 소유 차량은. 그래서 이 차는 통풍 시트도 있네요. 운전석 쪽은 핸들 열선도 있고 엉뜨도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오토 에어컨도 있고, 색깔도 예쁘고 썬루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1,750만 원. 그런데 저는 아반떼를 2,400만 원 주고 사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느낌인지 와닿으시나요? 이거 중고차잖아요. 이런 차 여러분 구입하시면 그냥 새 차 냄새 나고, 야 진짜 이제 진짜 새 차 살 필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새 차를 풀옵션으로 뽑아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런 거를 저렴하게 개꿀로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볼까요? 오늘은 이 정도 하겠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진 않고 가볍게 쭉 훑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차를 출고할 때 결국 이제 가격이,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인스퍼레이션으로 가면 2,400만 원짜리가 돼요. 2,400만 원 가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차들은 다 거의 뭐 1,000만 원, 1,700만 원 이런 차들만 보여드렸잖아요. 2,400만 원짜리 차들로 가면 진짜 살 수 있는 차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대안이 꽤 많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시라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요즘에 너무 자동차 시리즈만 밀고 가서 다른 경로로 유입되신 구독자들한테 조금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